네, 안녕하세요. 기초 프로그래밍 스터디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연습으로 내드렸던 문제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 택시 기하학이란 문제인데요. 네, 택시 기하학이란 문제 이제 문제에서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이 이제 정답 바의 오차가 이렇게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의 넓이를 구할 때, 그러니까 파이열 제곱을 할 때 파이라는 수의 이제 정밀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지, 그래야 오차가 이거보다 작게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라는 수를 이제 꽤 정확하게 적어줘야지만 정답 처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 짧게 적었다면은 오답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네,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이 나부 함대 데이터라는 문제인데요. 그냥 주어진 내용을 출력하게만 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풀이 방법은 이제 프린트 함수를 여러 번 써서 이 내용들을 한 줄씩 출력하는 게 제가 의도한 방법이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이런 방법도 사용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은 줄이 바뀌어도 한 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문자열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알고 계시면 되는 거는 그냥 따옴표 3개 쓰면은 줄 바뀌어도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K번이랑 L번 둘 다 같은 내용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N번 문제 볼게요. N번 문제도 간단해요. 이거 처음에 정홀수 n이 주어지니까 얘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개교 주년을 나타내는 정수를 출력하면 되니까 개교 연도를 빼면 되겠죠. 1946을 뺀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출력만 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if문, while문, for문 3개를 볼 거예요. 이제 if문은 이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고, while문이나 for문은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일단 if문이라는 걸 먼저 볼 건데, if문이라는 건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른 코드를 수행하게끔 분기를 나누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조건을 줄 건데 이 조건이 성립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조건이 성립을 하면은 if문 안에 있는 코드를 수행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if문 안에 포함되는 코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들여쓰기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이제 while문이나 for문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if문 쓰고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하면은 이 코드를 수행해 라고 할 건데 코드 1번과 코드 2번을 순서대로 수행해 있는데 만약에 코드 3번이 존재했어요. 코드 3이 근데 얘는 들여쓰기가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코드 3은 if문 밖에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if문이랑은 상관없게끔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if문은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제 단독으로 if 하나 사용되고 조건문이 있고 그 조건이 성립할 때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끔 할 수 있고요. 조건을 더 줄 수도 있어요. 이제 얘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else if를 줄여놓은 건데 여기서 el을 가져온 거고 여기서 if를 가져와서 elif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else if 그 다음에 조건이 옵니다.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처음에는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만약에 조건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성립을 하면은 코드 1과 2를 수행을 하고 바로 그냥 다음 코드로 넘어가면 되고요. 얘는 안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코드 3을 수행을 하겠고요.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 둘 다 성립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else라는 건데 else if에서 if가 빠졌죠. 첫 번째 if 조건 똑같이 조건이 성립하면은 이 코드를 수행하고 내려가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else로 와서 코드 4를 수행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if문과 이제 else if, else를 봤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을 보고 성립하면 얘네 둘을, 성립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하면 코드 3을, 둘 다 성립하지 않으면 코드 4를 실행한다 가 되겠죠. 뭐 else i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lse if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조건 3, 조건 2, 조건 1, 뭐 여기 한 번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하나 볼게요. 예시가 아니라, 자, 이 조건을 적을 건데 조건 어떻게 적는지 아직 안 알려드렸죠. 이제 조건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이제 연산자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3보다 이제 5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얘는 참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쓰여 있으면은 그 해당하는 if문을 실행시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4가 뭐 2보다 작다 뭐 이런 거는 거짓이니까 참이 아닌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n은 이제 이렇게 숫자 하나를 입력 받은 다음에 만약에 if n이 0이면은 뭐 하나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아, 이건 설명 안 들었구나. 자,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세 번째 거는 제가 이거를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오락가락합니다. 자, x와 y가 같다라는 걸 보는 건데 이제 왼쪽에 오는 거랑 오른쪽에 오는 게 같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등호가 두 개 사용하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등호 두 개를 사용해야지 이제 같다라는 게 되고요. 만약에 뭐 x는 3 이렇게 해버리면 x와 3이 같은가가 아니라 3의 내용을 오른쪽에 걸 왼쪽에다가 대입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n이 0이면은 출력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가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얘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다른가를 보는 거고요. 느낌표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당연하지만 는 느낌표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거고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가를 이제 활용하면 되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지만 당연하게도 등호가 이런 식으로 왼쪽에 오면 안 되고요. 얘네들 안 되고 등호가 오른쪽에 와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제 위에서 n이 0이면은 출력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if n이 0이거나 or 적고 n이 1이면 뭐 출력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n이 0이거나 n이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만 해당이 되면은 참으로 보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AND라는 것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n이 1이고 다른 뭐 변수 m이 2다 아니 2이면 출력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n이 1이어야 되고 m이 2이어야 되고요. 둘 다 참이어야지 전체가 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은 얘는 참이 아니에요. 위에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전체를 참으로 보겠다. 거짓이 되려면 얘는 둘 다 거짓이어야 된다.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t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x에 해당하는 게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이란 소리예요. 바꿔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을 이제 활용하는 법을 가져왔는데 이제 리스트나 투플 뭐 스트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이런 걸 알고 가야 되니까 하나 예시만 들어볼게요. 헬로라는 뭐 문자열을 h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우리가 2라는 데다가 문자 2를 저장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 in h 이렇게 해버리면은 h 안에 2가 있으면 이란 뜻이 되겠죠. 그럼 h가 뭐냐? 헬로. 2가 뭐냐? 문자 2. 그럼 헬로 안에 2가 있는가? 찾아보면 있죠.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뭐 not인이면 2가 이 x에 해당하는 게 이 스트링 문자열에 없다면 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리스트나 투플에서도 똑같이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이제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제는 연세대학교라는 문제고요. 문제 번호는 15680번 문제입니다. 네, 문제 읽어보면은 뭐 영문명은 이거고 슬로건은 이건데 출력해보자. 근데 n을 줄게. n은 0 또는 1이야. n이 0이면은 영문명을 출력하고 1이면은 슬로건은 출력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으로 n이 0이면은 영문명을 출력하게끔 1이면 슬로건은 출력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제가 코드를 작성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처음에 n을 입력받아서 정수로 바꾼 다음에 변수 n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n이 뭐지? 본 다음에 n이 만약에 n이 0이다 라면은 연세라는 걸 출력을 하게끔 해놨고요. n이 0이 아니야. 근데 n이 1이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은 슬로건은 출력하게끔 작성하면 됩니다. 뭐 둘 다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은 뭐 이런 테스트 케이스는 없음이라고 출력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뭐 이 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이 문제의 정답과는 아무 관계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if문은 이제 포문, while문 안에서도 많이 사용되니까 이제 while문 보면서 한번 다시 사용해 볼게요. 이제 while문이라는 거는 이제 포문이랑 똑같이 둘 다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if문은 분기를 나누는 거지만 얘네들은 똑같은 코드를 반복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if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if 대신에 while이 왔는데 똑같이 조건을 준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이 코드를 수행하는데 이게 참이면은 계속 수행을 해요. 그래서 코드 1을 수행하고 코드 2를 수행하고 다시 코드 1 수행하고 다시 코드 2 수행하고 다시 코드 1 다시 코드 2 이렇게 무한적으로 조건이 참인 동안 수행하게 되는데 하나 예시 들어볼까요? while n이 10보다 작은 동안 print n, 물론 위에 n은 처음에 1이라고 정의를 해놓을게요. 이건 들여쓰게 된 거죠. 그리고 n은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n의 값은 1이고 이제 while문을 왔는데 while문의 조건이 성립을 하죠. 성립을 하니까 이제 들여쓰게 된 코드를 수행을 할 거예요.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n의 값인 1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n을 2로 바꿔주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로 다 돌아가서 조건을 다시 검사해요. 조건을 다시 검사하는데 이번에도 n이 2니까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다시 코드를 수행하러 들어갑니다. 이번에 n이 2니까 1 밑에다 2를 출력을 할 거고요. 다시 2를 3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돌아가서 조건 검사할게요. 10보다 작죠? 참이죠? 그러니까 3 출력하고 얘를 4로 바꾸고 돌아가서 조건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4, 5, 6, 7, 8 자, 8까지 출력했어요. 아니, 9까지 출력했어요. 이제 여기서 9에다가 1을 더하니까 n이 결과적으로 10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조건 검사하러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n이 10보다 작지 않고 같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이 밑으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밑에 코드가 있다면 수행할 것이고 코드가 없다면은 뭐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부터 9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볼 거는 이제 브레이크랑 컨티뉴라는 건데요. 이제 브레이크랑 컨티뉴는 이제 반복문, 포문이랑 while문 둘 다 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내가 반복문을 컨트롤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돼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while문 적어놓고 여기 조건문 적는데 true라고 적혀있죠. true는 이제 참이에요, 참. 그래서 이 조건은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무조건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끝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무한 루프라는 걸 이런 걸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무한 루프를 만들어 놓고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 반복문을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라는 건데 반복문을 나가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고요. 네, 이런 예시를 보면은 얘는 항상 도는 무한 루프인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수를 입력받아요. 정수를 입력받는데 그 정수가 0이면은 브레이크, while문은 나가겠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계속 돌아야 되는 거지만 네, 이렇게 예외사항을 둬가지고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continue라는 게 있어요. continue는 이제 반복문의 남은 부분을 무시하고 반복문의 끝으로 가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들어온 n의 값이 0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서 continue라는 걸 실행시킬 건데, 얘의 역할은 이 continue라는 거를 만나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반복문에서 반복문의 맨 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뒤에 있는 프린트문은 무시당하겠죠. 무시당하고 무조건 이렇게 뒤로 간 다음에 다시 조건 검사를 합니다. 뭐 컨티뉴니까 그냥 뒤로 갔다가 오는 것보다 그냥 바로 앞으로 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티뉴가 있으면 얘는 있으나마나한 프린트문이 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을 이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반복문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while문 이제 써가지고 무한 루프를 만들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나가는 조건을 안 만들었다든지 만들었지만 이게 뭐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이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컨트롤 C, 뭐 맥북이면 커맨드 플러스 C일 거예요 아마. 그거를 누르면은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되고요. 네, 얘도 예제 하나 가져왔어요. 얘도 예제 가져왔는데 문제는 A 플러스 B 5번 문제고요. 문제 번호는 이렇습니다. 네, 문제 읽어보면은 A 플러스 B 1번 문제랑 유사해요. 유사한데 그걸 반복하면 되는 문제예요. 정수 두 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더해서 출력하시오. 예제 입력을 보면은 두 개씩 들어오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각각 출력해주면 되죠. 근데 계속 출력을 하는데 마지막에 0과 0이 들어오면은 그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두 개 들어온다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얘도 이제 코드를 가져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방금 봤던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한히 계속 반복할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매번 새로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을 받아서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잘린 거를 A에다 저장하고 두 번째 잘린 걸 B에다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얘가 A, 얘가 B가 되는 거죠. 얘도 A, B 이런 식으로 넣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잘라가지고 앞부분은 A, 두 번째 거는 B에 들어가겠지만 얘네 둘 다 아직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if문에서도 이제 문자열이랑 비교를 해준 거고요. 같냐 아니냐. 어쨌든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입력을 이제 받았는데 이 A란 값이 0이고 그리고 B라는 값도 이제 0이면은, 그러니까 둘 다 0이면은 이 반복문을 나가겠다. 나가면은 뒤에 더 이상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둘 다 0이 아니라 뭐 다른 하나라도 다른 숫자가 들어왔으면은 나가지 않고 출력을 하겠다. 이제 받은 값을 정수로 바꿔서 더한 값을, 그리고 다시 while문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입력을 받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는 게 while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볼 이제 폼은 한번 보고 할게요.
포문도 와일문이랑 비슷해요. 웬만한 와일문은 포문으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포문과 와일문이랑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비슷하니까 똑같이 코드를 반복할 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컨티뉴, 브레이크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그러면 왜 와일문이 있는데 포문을 쓰는가 라고 하면은, 일단 코드를 좀 더 간추려서 상황에 맞게 보기 좋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기본적인 모양을 보면은 포가 뭐뭐 동안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이 포 다음에 변수 이름이 오는데, 변수가 뭐 리스트, 투플, 문자열 안에 있는 동안 이 코드를 수행한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리스트나 투플 문자를 잘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오늘 볼 방법은 이제 리스트를 넣는 걸 볼 거예요. 네, 예제를 가져왔어요. 예제가 이제 구구단이라는 문제인데, 예제 문제 번호가 2739번이고 문제를 쭉 읽어볼게요. n을 입력받은 뒤 구구단 n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대신 출력 형식에 맞춰서 출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n이 주어지고, 이제 n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범위가 주어졌네요. 그래서 출력 형식이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데, 여기도 소스 코드를 작성해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 줄은 당연히 이해되셨을 거고요. 자, 방금 제가 이야기 해드린 거를 보면은 변수 i란 놈이 있는데, i가 이거 안에 있는 동안 이 내용들을 실행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안에 있는 동안인데, 이게 뭔데? 레인지 1부터 10까지인데 얘가 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레인지 함수라는 애인데, 얘가 숫자 리스트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리스트라는 거는 제가 4주차 때 다시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숫자가 순서대로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인지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얘가 1번 형태, 2번, 3번, 얘도 3번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형태로 이제 괄호 안에 숫자가 하나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숫자를 순서대로 만들 건데 0부터 들어간 숫자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5는 포함이 안 되겠죠. 0부터 4까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만들죠. 네. 자, 두 번째 형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숫자가 두 개 넣죠. 자, 어떤 형태냐면 3부터 8 빼기 7까지, 3부터 7까지 8은 포함 안 되죠. 리스트를 만든다 가 됩니다. 직관적이죠. 대신에 주의할 점은 마지막 거는 안 들어간다는 것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시작하는 숫자, 두 번째 마지막 숫자, 그러니까 12 포함 안 되니까 9까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증가하는 양이에요. 세 번째 숫자가 없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1씩 증가하죠. 1씩. 근데 2씩 증가하라고 했으니까 1, 3, 5, 7, 9 이렇게 증가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세 번째 얘도 보면은 20부터 이제 1까지 마이너스 30 감소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20, 17, 14, 11, 8, 5, 2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1부터 10까지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 한 거였으니까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은 포함 안 되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i라는 놈이 있었는데 변수 i가 뭔지 모르죠 아직. 근데 i가 이 범위 안에 있는 동안 반복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냐. 얘네들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i란 값이 몇 번 반복하냐면 총 여기 있는 원소들의 개수만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9개 있죠. 숫자가. 그래서 총 이 반복문은 9번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반복할 때마다 i는 이 변수는 이 리스트에 있는 값 하나씩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프린트 문이 실행될 때는 i가 1인 상태에서 한 바퀴 돌게 되고요. 전체 내용을. 지금은 한 줄이지만 다시 돌고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는 i가 두 번째 값인 2로 바뀝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때는 i가 1이었으니까 뭐 n이 지금 한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1은 3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i는 그 다음 문제 원소를 자신의 값으로 가지니까 i는 2가 될 거고 n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i는 3이 될 거고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반복해서 마지막에는 3 곱하기 9는 17 이렇게까지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반복문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i가 변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얘 상관 안 하고 나 그냥 for i in range 그냥 뭐 5번 반복할래 하고 뭐 프린트 아무거나 뭐 hi 이렇게 하면은 그냥 5번 내용을 반복하겠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문에서 i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 변수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 변수라고 했는데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도 상관없어요. 뭐 얘가 a가 되든지 뭐 b가 되든지 뭐 x가 되든지 i가 되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변수 이름이 i예요. i. 그리고 i를 사용했으면은 j를 사용하고 k를 뭐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복문 사용할 때 i를 이제 활용하면은 이 사람이 반복문에서 변수를 썼구나 뭐 이런 걸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면은 이제 이 예제를 이제 풀 수 있는데요. 이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봤듯이 while문 안에 우리가 조건문 썼잖아요. 그래서 while문 안에 if문을 쓰는 것처럼 뭐 if문 안에 while문을 쓸 수도 있고 뭐 while문 안에 while문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포문을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단을 출력할 건지 입력을 받고 그 단을 반복문 한 번으로 출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몇 단을 출력할 건지 입력을 안 받고 1단부터 9단까지 9구단을 다 출력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꼭 콜론 붙여 주셔야 돼요. i가 이 1부터 10까지 범위 안에 있는 동안이죠. 근데 여기 9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마지막 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되니까 직관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9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10이랑 같은 거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들여쓰기 했고, 이번엔 J, 여기부터 이번엔 그냥 10이라고 적어 볼게요. 이렇게 두 번 반복문을 중첩해서 사용했어요. 또 들여쓰기, 그리고 출력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i도 변하죠. 계속 반복문이 돌면서 j도 반복문을 돌면서 변할 거예요. 대신에 이 반복문이 한번 끝나야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i의 값도 바뀌겠죠. 그런 건데, 뭐 처음에 i 값 1일 거고 j는 처음에 1부터 9까지 바뀌면서 일단은 출력할 거예요. 다 출력하고 나면 이 반복문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i 값이 2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면 j는 다시 1부터 9까지 돌면서 2단을 쭉 출력을 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i 값이 3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1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려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일단 단적인 예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반복문은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 활용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설명을 이제 이렇게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문제를 올려드리면은 보고 뭐 고민하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하면은 꼭 질문으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2주차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품은 포문, 왈문 이제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3주차 PPT를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사실. 원래 2주차 때 문자열까지 합쳐가지고 욕심을 좀 부리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밀어놨는데, 그래서 뭔가 3주차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